안녕하세요 여러분. 치유와 의식성장연구소 디오리진 케어입니다. 우선 채널 이름이 디오리진 케어로 변경되어 안내드리며 혼란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만성질환이 왜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업계 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참 예민한 주제인데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해서 이번 영상의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간단히 제 경험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저는 어렸을 적 슈버이처 같은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임상시험 제약산업 업계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심장내과에서 임상연구직에 종사하면서 의문이 생겼어요. 고혈압약은 혈압만 낮출 뿐 고혈압을 치료할 수 없고 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그 약물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해 다른 치료약이 추가되고 또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해 세 번째, 네 번째 약물이 추가되고 결국 여러 장기가 망가지게 되고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과 평생 약 먹기. 그러다가 결국 대체 이건 뭐지? 치료가 안 되네. 정말 답이 없는 걸까? 만성질환은 음식, 마음, 환경 등 생활습관이라고 하는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발생되는데 현대의학은 근본적인 질병이 생긴 원인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업계를 떠나 대체의학과 자연치유를 공부하게 되고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류마티스, 지방간, 갑상선 질환, 척추질환 등 소위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질병으로 본인 또는 가족의 일로 한 번쯤은 병원에 가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받고 완치된 사람, 즉 근본적으로 치료됐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으실 거예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거나 수술해서 몇 년 동안은 괜찮았는데 몇 년 후에 또다시 재발을 했다거나 아마 약물 부작용 또는 수술 후유증으로 평생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직 건강해서 겪어보지 못한 분이라면 의료기관의 목적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고 현대 의료가 최첨단으로 발전을 했는데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야지. 너는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우리는 환자로서 의사를 찾아갈 때 의사들이 건강을 위한 최선의 길을 제시해 주길 바라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의사들은 알고 있고 온 마음으로 우리의 관심사에 집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생명을 위협하는 진단을 받았을 때 대부분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도 의사들의 권고에 따라 위험을 수반하는 수술, 방사선 치료, 화학치료 등을 받아들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는 환자에게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최신 의료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진료를 하는 숙련된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과학적 의료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왜 병이 낫지 않는 걸까요? 암은 정말 죽을 병인가요? 혈압약은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하나요? 정말 그럴까요? 왜 의사들은 우리에게 진실을 알려주지 않죠? 현대의학의 한계. 현대의학은 원인이 아닌 증상치료의 목적이 있다. 물론 교통사고 환자나 급성 심근경색, 일부 감염성 질환 등 급성 질환의 경우 병원에서 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화시켜 생명을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대 의료는 증상치료에서 멈춥니다. 예를 들면 만성질환의 경우 당뇨의 원인은 인슐린 저항인데 혈당에 집중하여 혈당만 낮추는 약만 처방하며 고혈압, 콜레스테롤,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의료는 그것을 치료라고 말하며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면 질병이 발생한 근본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증상이 문제인 양 증상 치료에만 집중합니다. 증상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근본적인 원인을 계속해서 무시하니 수술 및 치료 후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화학적 의약품은 인체의 증상을 억누를 뿐이지 대부분의 경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데카르트의 이분법, 뉴턴 물리학의 기반 위에 현대의학이 있다. 서양의학은 물질과 정신이 분리되어 있다는 심신이원론인 데카르트의 철학을 기본으로 한 고전 뉴턴 물리학의 기반 위에 서 있죠.
실제로 인간은 몸과 마음이 상호작용하며 연결되어 있는데 뉴턴 물리학은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다고 본 거죠. 즉, 뉴턴 물리학은 만물을 기계로 보고 서양의학의 치료 역시 인간의 신체를 기계로 보아 신체는 각각의 파트들로 이루어져 있고 기계의 부속품처럼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잘라내버리고 다른 걸 끼워 넣으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만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다 라고 말하잖아요. 스트레스, 즉 마음의 작용이 병에 걸리는 큰 요인 중에 하나인데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마음의 작용을 무시한 거죠. 하지만 75년 전 물리학자들이 양자역학을 공식적으로 채택함과 동시에 우주는 사실상 에너지로 되어 있음을 인정하면서 뉴턴 물리학은 낡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패러다임은 무너지고 말았죠. 그런데 그런 뉴턴 물리학적 패러다임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패러다임 위에 현대의학은 지속되고 있으니 병원에서는 근본적으로 치료될 수 없다는 겁니다. 병원 치료는 구시대적인 의학인 것이죠. 현실은 양자물리학 세계이고 양자물리학은 만물을 에너지로 봅니다. 양자물리학의 시각으로 보면 인간의 신체는 에너지가 뭉쳐진 것이고 이 에너지의 흐름이 균형이 깨질 때 병이 생기기 때문에 에너지의 흐름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기치료, 에너지 치료라고 들어보셨나요? 기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이비, 사기라고 생각하지만 에너지 치료, 이것이 양자물리학의 바탕을 둔 현대과학입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고 패러다임을 깨야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환원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다. 정보가 한 방향으로만 흘러간다는 환원주의적 시각은 뉴턴 우주관의 특징인데요. 반면에 양자론적 우주에 있어서 정보의 흐름은 전체론적입니다. 환원주의 모델을 보면 질병이나 기능 이상 같은 시스템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 문제의 원인은 한 줄로 늘어선 요소 중 하나로부터 나온다고 볼 수 있고, 그러므로 망가진 부품을 정상적인 부품으로 교체하면 문제가 있는 지점은 이론상 복구가 되고 건강이 회복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전제 때문에 제약업계는 특효약이나 맞춤 유전자 연구에 매달리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세포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는 복잡한 그물망 속에서 상호 대화하며 정보는 앞쪽과 뒤쪽으로 흐르고 이 복잡한 정보 전달 체계의 어딘가에 고장이 생기면 질병이나 기능 이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질과 에너지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본질적으로 무엇인지를 알고 나자 환원주의적인 접근법, 그러니까 정보가 A, B, C, D, E로 전달된다는 시각으로는 질병을 제대로 이해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료계에서 사용되는 언어와 그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은 환원론적 경향을 더욱 강화시켜 인체를 모든 요소가 상호작용하며 서로 영향을 미치는 통합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각각의 질병들의 원인이 따로 있고 고유의 발생 기전을 가지고 있고 그 질병만의 표적화된 치료법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또한 환원주의는 관찰 가능한 사물이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며 영적인 세계나 영혼은 눈으로 본 사람도 없고 의료장비로도 촬영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관찰 불가능한 것을 자꾸 거론하면 비과학적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영적인 세계나 정신적인 문제들은 간과되고 무시되기 일쑤이며 모든 걸 수학적으로 계량하고 분석을 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관찰할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환원주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이 자연보다 똑똑하며 신보다 똑똑해서 우리 몸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환원주의적 대증요법을 트레이닝받은 의사가 제약회사의 화학약품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우리 몸의 대사활동에 개입해서 증상을 없애버리는 것이 치료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서는 하루에도 수십만 가지 생화학 작용이 일어나며 몸 전체의 세포수보다 많은 장내 세균을 거느리고 한데 모여서 잘 살아가고 있고 자연은 우리가 인정하려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생물학적 기능을 적절히 조절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기존 의학교육에 한계가 있다.
의과대학의 영양학 교육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비만, 암, 당뇨병 같은 국민 건강 문제와 관련된 영양학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네요. 심지어 미국의 경우 영양학 교육이 이루어질 때 달걀 영양위원회, 유구협회, 낙농협의회, 네슬레 임상연구소 등과 같은 기업과 단체들이 협력해 의료 영양교육 프로그램과 의과대학의 영양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또한 교육에서 연구까지 모든 시스템이 제약산업의 지원을 받고 있고 의과대학 학생들과 수련의들은 기업 제2후원 아래 지나치게 약품과 의료기구에 의존하도록 배우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약이 있다고 배웁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은 인체를 뉴턴적 우주관에 따르는 물리적 기계로만 보는 낡아빠진 의학교육에 묶여있고 무언가 가장 잘하는 여느 집단과 마찬가지로 의사들도 자신의 기술이나 도구보다 더 치료 효과가 좋을 수 있다는 다른 선택들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음식과 마음이 그들이 처방하는 약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질병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의학 전문가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의학적 접근법과 시스템의 부족함을 느끼고 개선하기를 원하는 의사들이 있다고 하니 그런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네요. 그렇다고 현대의학을 전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니 적절한 치료와 함께 현명하게 건강관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